경북 문경의 한 마을이 경북도의 혁신농업타운 공모에 선정되며 올해 처음 공동영농을 시작했습니다. 벼농사 대신 콩과 양파, 감자의 이모작으로 전환하고 수익이 생기는 만큼 배당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기후변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작물 재배 환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능금의 도시로 불렸던 대구에서는 사과 재배 면적이 20여 년 만에 80% 이상 줄었습니다.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대학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고유의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의성군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 가압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문경시 영순면의 한 마을이 공동영농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계화, 규모화된 공동영농을 통해 농업소득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공모에 선정된 문경 영순들녘입니다. 공동영농형 사업지구로 올해 처음 공동영농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80농가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여름에는 벼 대신 콩을, 겨울에는 양파와 감자를 심는 이모작으로 전환했습니다. 공동영농을 통한 수익은 참여 면적만큼 기본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영농 활동에 참여하면 인건비도 지급됩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배당까지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수지면에서 일반 관행농사, 논농사 되면은 한 배, 2배, 나아가서는 정착연단 3배, 4배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가들이 공동 경영한 곳은 많았지만 법인이 책임 경영하고 수익을 확정해 배당하는 곳은 처음입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내년 6월 1년차 평가를 통해 성과 분석이 마무리되면 성공 모델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농사는 지금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렵고 이것을 규모화하고 과학화하고 기계화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농업 대전환을 이루고자 합니다. 농업의 첨단 과학을 접목하고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규모화하는 것이 핵심인 농업 대전환. 공동 영농을 통해 생산성과 농가소득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평균 기온이 100년 동안 2도가 올랐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사회, 경제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농작물 재배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구 하면 사과, 사과 하면 대구를 떠올렸는데요. 지금은 사과 재배 면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서까지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빈자리는 아열대 과수들이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박군수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 평광동의 한 사과 재배 농장입니다. 아기 주먹만한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사과가 일정한 크기로 잘 자라고 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울긋불긋한 사과들이 상큼한 향기를 뽐낼 가을 수확을 생각하면 쉴 틈이 없습니다. 팔공산 자락에 있는 평광동 일대는 산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거의 없고 일교차도 커 과거부터 사과로 유명합니다. 수도권 등 타 지역에서 대구 평광 사과 하면 여전히 알아줄 정도로 유명세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배 농가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농촌 고령화 탓도 있지만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한 열흘 이래 갔는데 이제 고온이 너무 지속되고 이래 하니까 한 일주일 이래 정도 이래 간다. 한 달에 그때는 1년에 약 한 3번, 서너 번은 더 쳐야 살포 해양 병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이 이제 비용도 좀 더 들어가고. 한때 능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사과 주산지였던 대구.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최근 30여 년 대구의 사과 재배 면적 변화입니다. 지난 1995년 대구의 사과 재배 면적은
축구장 400개 규모를 넘는 302헥타르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54헥타르 수준이었습니다. 27년 만에 80%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가 주산지였던 감귤이 몇 년 전부터 대구에서도 재배되고 있는데 이미 일부 농가에서 1.1헥타르 규모로 감귤과 레몬 등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고 있고 출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라 새 소득 작물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난화로 인해 사과 등 기존의 과수 재배 가능 지역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대구 농업기술센터는 이미 2017년부터 아열대 작물을 시범 재배해 농가에 적용해오고 있으며 다양한 아열대 작목 재배를 시도해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지방의 열악한 응급의료 실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한 지역의 사례를 통해 대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는 응급실이 없어진 지 5년 만에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실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지자체가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된 일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6만 명의 도농복합도시 대구 달성군. 5년 전 한 민간병원이 운영하던 응급실이 문을 닫은 이후 최근까지 달성군에는 응급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심야 시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대구 도심의 대형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들이 집에서 이제 그 비상약 있잖아요. 그걸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진짜 응급이면 치고 경대 가야 돼요. 거기 어린이 병원이 있거든요. 어린이 병원 응급이 있어서.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한 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으로 구성된 이 병원은 지난 4월부터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 9개 읍면을 통틀어 단 하나뿐인 응급의료시설입니다. 중상 이상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도심 내 협력병원으로의 이송과 전원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건 아무래도 애기 엄마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사는 엄마들은 다 그럴걸요. 원래 저녁에 나갈 데가 없어서 진짜 막막했거든요. 현재 행복한 병원 응급실은 의사 3명과 간호사 11명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이 응급실 운영을 위해 월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문을 연 이후 2달간 2천여 명의 주민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응급실 이용자는 대부분 영유아나 고령층으로 비상 상황에 취약한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밤에 애기들 이 근처에는 젊으신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열나서 오는 고열 환자라든지 이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소아과 집중적으로 위주로 하고 달성군은 응급의료시설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공모 절차를 거쳐 이 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야간에 운영하는 응급실이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군이 병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의사도 3명 정도 상교대를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고 간호사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행정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100% 지원이라기보단 병원도 어느 정도 이제 여기에 대한 사비를 좀 내고 저희도 한 1억 정도를 내고. 지자체가 병원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경산시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경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장을 통한 경산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입법 지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300여 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윤 의원은 도시철도 1, 2호선 연장과 순환선 건설 사업이 광역철도망의 완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며 정부의 제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주시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역민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주말 경주파크 골프장에서 열린 제4회 경주시 협회장배 대회에 참석해 선수와 임원진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경주의 협회 회원수가 1,000명을 넘을 정도로 파크 골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주 제2파크 골프장을 비롯해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건축학회와 함께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강 의원은 건축물 안전정책이 필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토론회라며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토론을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겠다. 한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수능에서 초고난도의 문항인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당정의 발표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원장은 사임을 했는데요. 당장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모의평가, 그리고 11월 16일 예정돼 있는 올해 수능. 난이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쉬운 수능으로 변별력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쉬운 수능에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치열한 대입 경쟁 구조에서는 어떠한 사교육 대책도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나친 학교 서열화, 숨막히는 입시 경쟁, 이로 인한 사교육 시장의 확대까지. 당정은 오는 27일 사교육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혁신을 추진하는 지방대에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교육부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대학에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공동으로 선정됐습니다. 통합 추진 모델로 글로컬 대학 사업에 도전한 안동대와 경북도립대는 인문학진흥 등 대학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K인문선도센터,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협력해 K인문 콘텐츠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포항공과대와 한동대도 글로컬 대학 사업 예비대학에 포함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평가는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평가위원회의 비공개 합숙평가로 진행됐습니다. 20일 문경시청과 문경시의회 앞에서 3분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 420여 명은 농업과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문경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북면 의료 폐기물 건립 반대 추진위는 최근 전남 순천과 경북 안동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무산시켰다며 건립 예정지 인근 부지를 시가 매입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경에서는 지난달 말 삼분면 진해리의 한 폐교 부지에 한 업체가 의료 폐기물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건립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AI 날씨와 생활입니다.